이번 시간에는 예제 8번에 있는 리브를 활용한 예제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브라는 거는 이 도면에 보다시피 여기에 지금 요 서클 형태 실린더가 이런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패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곡선을 따라서 패딩이라 하면은 이제 직각 또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두께가 만들어지는 형태죠, 그죠? 그런데 리브는 이제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요 스케치된 서클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패딩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센터 라인이 될 테고, 그리고 요 서클을 그려줘서 요 서클을 요 센터 라인을 따라서 패딩 시킨다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를 바로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자, 따라서 여기서는 요 예제를 하면서 리브의 기능을 익혀볼 텐데요. 자, 좌우 대칭입니다. 일단 그죠? 요 좌우 대칭 따라서 요 반만 그려서 미러링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안쪽을 보겠습니다. 안쪽의 거. 안쪽은 자, 여기서 중심선 Y축을 따라서 25만큼 가서 위로 10 정도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좀 간 후에 호가 그려집니다. 여기에 호. 반경이 45인 호가 그려지고요. 3포인트 아크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수평선이 그어져서 버티컬 라인에서 끝납니다. 이 호의 중심이 이제 요 위치가 구속이 되고요. 가로와 세로의 높이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자, 여기에 필렛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필렛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패딩을 하고 이쪽에 필렛이 이루어지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러링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곡선을 그려야 될 텐데, 요 곡선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필렛이 되어 있네요. 반경 15인 필렛이 되어 있고, 요 각도로 가서 여기도 필렛이 되어 있죠. 필렛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선이고요. 요 센터 라인을 따라서 이제 리브를 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자, 새롭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 뉴 컨텐트 해서 3D 파트 더블 클릭합니다. 자, 먼저 YZ 플레인에 스케치를 합니다. 프로파일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프로파일, 자, 오리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대략 25 정도가 되니까 25 정도에서 멈추고 위로 한 10 정도 갑니다. 10 정도 가서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일부 가서 3포인트 아크를 그립니다. 3포인트 아크를 그릴 때 이제 곡선이 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곡선이 아니라 약간 호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수평선을 그어주고 버티컬 라인에서 끝내겠습니다. ESC 누르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수를 constraint를 줄 텐데요. 이제 vertical line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2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line과 여기까지의 높이가 1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65 여기서 horizontal line까지가 65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대략 이렇게 좀 맞춰 놓고 반경이 45가 됩니다. 45가 되고 요 중심점과 반경의 중심점과 vertical line 사이의 constraint를 더블 클릭하고 호의 반경과 vertical line 사이의 간격이 6이 되고요. 그리고 호의 중심과 horizontal line 사이의 높이가 18 더하기 10 18 더하기 10이 됩니다. 28.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의. 자, 미러를 합니다. 미러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해야 되죠. 그죠? 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클릭하고 오토 서치를 클릭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을 클릭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라인 4의 오브젝트를 안에 오토 서치가 있습니다. 오토 서치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미러를 누르고 뭘 기준으로 미러 할 거냐? 이 버티컬 라인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할 거다.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클릭함으로써 미러링을 완성했고요. 자, 요거를 패딩 할 겁니다. 자, 앱 종료해서 패딩 하는데 두께가 10인데 위아래 5씩 해서 10으로 할 겁니다. 따라서 랭스가 5가 되고요. 요걸 클릭해서 양쪽으로 5씩 가게끔 패딩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총 10으로 패딩이 되도록 오케이. 자, 요 중간에 있는 패널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필렛을 해줘야 되는데요. 필렛을 R15로 자, 요 부분 아니죠. R15가 아니라 R10이고 자, 여기가 R10이죠. R10으로 필렛을 하고 여기에도 여기도 R10으로 필렛 합니다. 여기도 4라고 되어 있죠. 그죠? R10으로 필렛 하는데 네 군데 다 필렛 하라 라는 겁니다. 요 대칭인 부분, 여기 아래인 부분 네 군데 다 R10으로 필렛 하고, 그리고 요 부분, 요 꺾여진 부분, 요 부분도 필렛이 됐죠. 요 부분 두 군데, 여기랑 두 군데 R3으로 필렛 하라 라는 겁니다. 자, 필렛을 합니다. 엣지 필렛. 자, 엣지 필렛 여기 있네요. 엣지 필렛 여기하고 여기 요 모서리에 R10으로 필렛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엣지 필렛을 하는데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에 R3으로 필렛합니다. 자, 필렛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센터 라인을 그릴 텐데요. 센터 라인을 어디 그리냐면은, 자, 평면, 요 중간 부분, 요 평면 위에서 그릴 겁니다. 요 평면, 요게 YZ 플레인이네요. YZ. 자, 왜 여기서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중간에 요 패딩이 요걸 중심으로 위아래로 5씩 됐습니다, 그죠? 요 중간에서 센터 라인을 그릴 겁니다. 요 중간면에서 스케치 클릭을 하고 팝업 뜨는 이곳에서 이제 스케치를 누르면 바로 그 면에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데 프로파일로 대략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 버티컬 라인에서 일치하게끔 해서 호리존탈 라인을 긋습니다. 호리존탈 라인을 긋고 약간 기울여서 긋고 조금 더 기울여서 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 컨스트레인트 합니다. 컨스트레인트, 요 버티컬 라인에서 요 꼭 지점까지, 여기 아니네요. 컨스트레인트 하는데 버티컬 라인에서 요 꼭 지점까지 72가 되고요. 그리고 요까지 60이 되네요. 요 꼭 지점에서 버티컬 라인까지 60이 되고, 여기서 호리존탈 라인까지 해서 높이가 70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요 꼭 지점과 버티컬 라인 사이에 28, 간격이 28이고요. 그리고 요 꼭 지점과 호리존탈 라인 사이의 높이가 80이네요. 80.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한번 봅시다. 어디 구속이 완전히 안 됐네요. 보니까 지금 요 부분을 안 했네요. 그죠? 요 부분을 결정 안 했습니다. 다시 컨스트레인트에서 요것과 호리존탈 라인 사이의 높이가 5네요. 5. 자, 됐습니다. 자, 다 완전히 구속이 됐고요. 여기서는 미리 필렛을 합니다. 자, 어디에 그려졌냐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에 그려졌습니다. 그죠? 요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곳이죠. 이게 센터 라인이고, 필렛을 해주는데, 자, 여기 R15로 필렛을 합니다. 위아래로 R15로 두 개로 필렛을 하네요. 필렛, 엣지 필렛. 여기서 스케치에서는 코너를 찾아야 되겠죠. 코너를 합니다. 코너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컨스트럭션 라인 트림을 해봅니다.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 참고선으로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로 합니다. 자, 15로 했고요. 자, 15로 했지만 여기 완전 구속이 안 됐습니다. 15 모양으로 했지만 구속 조건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이 안 됐으면 확인해 봅니다. 이게 구속 조건이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따라서 컨스트레인트에서 반지름 15로 돼 있죠. 요거를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요것과 요거 사이에 15로 하는데 한 번 더 컨스트레인트를 해줍니다. 15로 엔터. 자, 됐죠?
자, 15 반경 15로 했지만 이제 완전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constraint를 한 번 더 눌러서 15를 confirm을 해주는 걸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센터 라인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 센터 라인을 따라서 쭉 리브를 할 프로파일을 결정하는데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이 센터 라인의 시작점에서 쭉 이렇게 리브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작점 쪽에 서클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서 요 평면에서, 요 평면이 뭐죠? XZ 평면이네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요 스케치 지금 현재 YZ 플레인에 스케치는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고, 자, 다시 스케치를 할 텐데 요 평면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죠? 요 평면에, 요 센터 라인과 수직인 평면, 요 평면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아무 때나 그려서 일단 constraint에서 반경이 직경이 오니까 반경 2.5 만든 후에 constraint에서 요 원의 중심과, 자, 요 센터 라인, 자, 지금 헷갈리죠? 자, 요 센터 라인에 있는 요 시작점 포인트를 어떻게 일치, coincidence를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모양이, 자, 요 프로파일 서클을 쭉 요 센터 라인을 따라서 쭉 해서 리브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브는 리브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리브 하고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프로파일과 센터 커브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파일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커브는 요 라인입니다. 됐죠? 해서 OK 누르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반대쪽에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쪽에 주기 위해서 미러를 할 겁니다. 요 파트 바디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패드해서 만들어진 거, 엣지 필렛 한 거, 그 다음에 리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 여기에 리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요거를 미러링 할 겁니다. 요거를 미러를 누르고 미러링 엘리먼트를 리브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투 미러를 리브를 선택하고 미러링 엘리먼트를 어디 요 평면을 기준으로, 그죠? 리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미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는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이제 리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직교하는 평면에서 센터 커브를 그리고 프로파일을 또 다른 평면에서 그려서 그 프로파일이 센터 커브의 시작점과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예제 8번 리브를 학습을 해봤습니다.